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숄트 시즌 12, 네. 12번째 시즌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매번 아낌없이 후원해 주실, 예, 내년에도 후원해 주실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360, 예, 정남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면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도 아낌없이 네. 아이시스와 시그램을 네. 예, 제공해 주신 그리고 캡스톤 올해 네. 시즌 12에 네, 이번부터 네, 오늘까지를 네, 후원할 캡스톤이 후원합니다. 아, 캡스톤이 후원하시고 계시죠? 예. 내년은 아산 나눔재단 내년에는 아산 나눔재단. 예. 네, 하여튼 항상 캡스톤 파트너스 예, 코스타 상장기업 송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 KRF에 대해서 뭐 정리를 했는데 네. 혹시 뭐 궁금한 게 뭐 질문이 이게 우리가 이게 라이브가 아니라서 받기는 좀 어렵군요. 그렇죠. 네. 네. 워낙 뭐 정보통신부부터 해서 통신 업계에만 30년 넘게 계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그쵸. 앞으로 어떻게 흘러야 할 건지 보는 뷰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네. 통신의 미래. 네. 일단 6G는 네. 뭐 어떻게 가는 건가요? 뭐 6G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30년을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비전이 있으면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뭐 박사를 받으시거나 이쪽 분야에 전공하시는 분하고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결례고 예. 다만 제가 나름대로 네. 보는 생각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신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가 하나는 기술 발전으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이제 일종의 그 경쟁 발전인데 분열했다가 합쳤다가 분열했다 합쳤다 이렇게 갑니다. 기술 발전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우리나라가 네. 2019년도에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G까지 됐죠. 네. 근데 문제는 5G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G가 뭐냐? 뭐가 다르냐?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이에요. 5G가 심지어 영국에서는 해필이면 그때 5G를 막 구축할 때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네. 영국에서는 5G 기지국을 구축하는 게 코로나를 창궐하게 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막 때려 부시기도 했고. 영국이 좀 무식한다라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통신 산업이라는 게 크게 뭐 우리가 보통 CPND라고도 합니다. 컨텐츠, 디바이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플랫폼, 뭐 네. CPND라고 하는데 결국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저희 회원사로 있는 기간 통신 사업자들이 네. 최대의 속도와 최대의 용량으로 서비스를 이제 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하면 문제는 이거를 구현을 해줄 단말기가 필요한 거죠. 네. 뭐 아이폰이 됐건 삼성폰이 됐건 네. 어떤 뭐가 됐건 그 PC가 됐건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일반 유저가 새로운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게임이 되건 뭐가 되건 이 세계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CPND 간에 그렇죠. 네. 문제는 이 5G에 와서 그 선순환이 한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는데 네. 초저지연, 초고속이 됐는데 이거 갖고 뭘 하지? 그 자율차를 하나? 그 자율차를 봤더니 4G, LTE로도 다 가능해요. 네. 그럼 굳이 5G는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구글 글래스 같은 것도 나오고 구글 글래스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글 글래스를 이런 거 썼더니 어지러워요.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됐어.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네트워크 분야하고 디바이스 분야하고 플랫폼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될 거냐? 6G에서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통신업계에서 짝수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짝수 때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세대 이동통신이 2세대인 CDMA, GSM 때 크게 됐고 3세대가 단순히 영상통화 하다가 4세대에 와서 동영상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5G는 뭔가가 새로운 게 있는데 이거의 잠재력이 6G에 가서 구현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6G는 뭐냐? 6G는 아직 그러니까 세계 전기통신연맹 UN 기구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대체적인 학자들이 6G는 수평에서 수직까지 그러니까 공간까지 확대되는 걸로 하고 무슨 말이냐면 위성하고 요즘 그 UA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UAM 이런 공중에서 움직이는 이제 이동이죠. 이동 기구들 이것까지 포함한 통신이 6G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I가 하나 더 접목이 돼서 뭔가 우리가 지금은 딱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차원 넘는 서비스가 나오는 것이 6G일 거다. 그래서 지금 5G에서 못다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서비스가 6G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7년에서 2030년 사이에 아마도 그런 서비스가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지금 막 위성을 엄청 깔고 있잖아요. 스타링크. 그거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이 대표적인데 저궤도 위성이 강점이 그 위성 수는 물론 만나야 되니까 정지 위성이 아니니까 뭐 3만 몇 개를 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쏜다고. 근데 대신 저궤도다 보니까 업링크 다운링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리고 그 아까 이제 1세대부터 뭐 4세대, 5세대, 5G 갈수록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대역폭은 주파수 특성상 대역폭은 빠르고 높아지는데 이런 물병이나 나뭇잎만 있어도 못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전파의 회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중에서 위에서 이제 다운링크로 내려줄 수 있고 업링크로 갈 수 있는 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위성통신 부분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스페이스 X 스타링크가 어디까지 진행할지는 그거는 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위성통신은 스타링크 외에도 아마존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요. 아마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6G에서는 그 스타링크 같은 것과 위성통신과 지상통신이 합쳐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될 거냐? 그 다음이 뭔가 그럼 7G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7G, H 쭉 이제 주파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주파수는 우리가 전파라고 했을 때는 3000GHz까지를 전파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수평에서 수직, 공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우주인가요? 지금부터는 제 그냥 그 제인 그 뇌피셜인데 이건 이제 연구도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뇌파를 이용한 통신이 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텔레파시 가깝죠. 실제로 고래나 이런 쪽하고의 통신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고래가 가장 그쪽에 강하지 않습니까? 뭐 식물과의 통신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하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 그런 거죠. 신과의 통신? 가장 긍정적인 거. 저는 그걸 넘어서 사실 이게 그 양자역학과 관련되는 건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최근 드라마가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과거와의 통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 통신을 하는 건가 되는데 문제는 그럴 때
그럼 돈은 누가 내냐가 제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내냐, 손자가 내냐. 그게 이제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문제가 될 거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야, 오늘 부회장님 오늘은 오늘 우리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쫄토 550 방송 중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구라를 치시는구나. 그죠 저의 내피셜인데 결국은 그거가 되지 않을까. 논리정연한. 야, 부회장님 저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위배됩니다. 농담입니다. 저도 농담이고요. 야, 아무튼 정말 저 부회장님 저 한참 동안 심각하게 듣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그널만이 아니라 영화 인터스텔라도 사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비슷하죠, 사실. 근데 물론 미래하지만 시공간이 휘어서 상대성 이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굉장히 인사이트풀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뇌파통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들도 통신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애완견하고 통신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대체 AI가 들어가면서 우리 고양이가 우리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특히 고양이에 대한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는 좀 예측할 수 있어도 고양이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게 내 라이프 타임에 될라나 내가 죽은 다음에 될라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한 재작년 챗GPT 3.5부터 나오면서 AI 쪽으로 열풍이 불면서 LLM 하면서 통신사들도 AI 쪽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그러니까 아직까지 AI 분야에서 이렇게 그 수익을 내는 매출은 못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언제쯤에 이게 좀 가시화되고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사들의 어떤 그런 변신 모습. AI를 통해서 수익 내는 건 엔비디아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맥카이어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통신사들이 우리나라 통신사만 하더라도 통신 3사가 각각 LLM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SKT가 최근에 에스터라고 또 발표했죠. 에이단, 미드, 익시젠 등등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통신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냐? 저는 간단하게 통신 산업이 한계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ARP라고 ARPU라고 그러니까 그 가입자당 객당 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당 단가가 잠깐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 통신 요금을 어느 나라건 통신 요금은 물가에 직결돼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수가 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IoT가 증가된다고 해도 결국은 그 한 사람당 쓸 수 있는 통신 비용이 줄 수밖에 없거나 정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AI를 도입을 하는 거고, 그럼 AI를 왜 도입을 하느냐? 작게는 통신 네트워크의 효율화, 이런 거, 무슨 콜센터를 효율화하고 이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 다른 산업 분야, 그러니까 헬스가 됐건, 교통이 됐건, 복지가 됐건, 이런 쪽하고 통신을 결합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로 AI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융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여기서 고무적인 게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AI 쪽에 G3가 되겠다. 언제? 2027년까지. 저는 믿습니다. 잘 될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미국이 1위예요. 미국의 정부 투자가 한 1,300억 불인가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100억 불 약간 넘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리고 민간 쪽은 더한 게 민간 쪽 전체적인 투자 부분을 보면 AI는 머니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 투자에 G2라고 하는 중국이 반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중국의 10분의 1을 합니다. 근데 G3에 가까워요. 네.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냐 이게. 그런데 아까 제가 돌아와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통신 분야입니다. 통신 쪽은 민간 투자를 봤을 때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이나 미국의 AT&T가 투자하는, 일본의 NTT가 투자하는 거와 우리나라 특정 그렇죠. 네. 3사 중에 한 회사, 한 회가 투자하는 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AI를 다 앞서갈 수는 없지만 이 분야, 통신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우리가 앞서 왔었고 다른 쪽에서도 그래서 AI를 통한 통신 부분에서도 분명히 앞서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AI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뭐 3G, 4G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뭐 빨랐고 그리고 뭔가 앞선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5G, 6G의 또 미래 통신에 있어서도 상당한 뭔가 브레이크스루를 보여주고 또 서비스에 뭐 먼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긴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경험을 봤을 때 통신 분야에서는 국가의 사이즈가 크게 좌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서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잘 되는 쪽이 북유럽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립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쪽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이런 쪽 크지 않은 나라들이 흔히 말 강소국이라는 나라들이 통신 분야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우리가 새로 깔아서 나 늦게 새로 깔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새로 깔아서도 당연히 있죠. 근데 모바일로 넘어가서. 근데 새로 깔아서 그랬다고 하면 아프리카가 잘 됐어야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그런 기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유선망을 까기가 어렵잖아요. 밀림도 많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모바일로 해버리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진화가 됐고. 근데 서비스 면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 면에서는 쉽게 실제로 아프리카의 모바일로 통한 그 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더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다른 DNA가 있는 거다. 단순히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서 새로 까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런 거잖아요. 전체적인 산업 구조나 마인드를 바꿔주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차원이 이거죠. 우리가 처음에 디지털화를 했을 때 디지털화가 뭐냐. 손으로 차트를 썼던 거를 워드를 쳐가지고 나오면 이게 디지털화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원래 디지털화는 그게 아니고 이거죠. 내가 차트를 써야 될 이유가 없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구해올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전에는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전산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른 데 내요. 구청에다가. 근데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끼리 옮겨가면 되는 문제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저런 것처럼 구조가 바뀌는 거죠.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찍어내면 25,000개의 부속이 750개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런 강소국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나라가 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좀 많이 길어졌는데 괜찮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통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발달, 통신의 지향점은 거리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 거리라는 거는 사람들 간의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계층적인 거리, 빈부의 거리, 지식의 거리도 줄여주는 겁니다. 나도 핸드폰을 통해서 브리트니커의 지식을 흡수할 수 있고 돈 많은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계층적인 빈부, 인종, 성별의 차이를 줄여주는 쪽으로 통신이 발달해 왔고 그런 거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사회 자체가 좀 활력이 있고 평등성이 강조되는 나라가 강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국가들, 좀 오래된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계층 차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층 간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열정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을 통신 쪽에서 뒷받침을 해줬고 또 이것이 통신을 또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줬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5G, 6G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수평에다가 위성까지, 그렇죠. 계층까지.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게 근데 점점 문제는 그러니까 단말기 같은 경우 대표적이잖아요. 재벌 회장이 쓰는 핸드폰하고 가장 어려운 분이 쓰는 핸드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없죠. 거의 다 하이엔드로 다 쓰시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할 겁니다. 재벌 회장과 일반적인 서민이 차이가 없이 쓰는 게. 네, 요금도 비슷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점점 요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뭐냐면 활용층만 하고 단순히 핸드폰만이 아닌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점 이제 갭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챗 GPT 4.0 플러스를 돈 내고 쓰고 아닌 사람은 3.0만 뭔가 쓰는 제한적인 게 약간 이 벽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런 갭들을 줄여줘야 되고 이런 갭을 줄여주는 역할을 저는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그런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토스 같은 게 저는 대표적으로 토스가 당연히 좋아하는 앱인데 네. 은행이 굉장히 문턱이 높았던 거를 쉽게 해결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문턱을 낮추고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을 창업자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마무리를 네. 해야 되는데요. 네. 혹시 오늘 하신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 이유 대표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감히 정리는 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언급하셨듯이 5G, 6G가 이제 가면서 수평, 수직, 위성을 통한 이거랑 통신의 역할이 예 거리를 좁힌다. 계층 간의 거리도 좁히는 그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으로 아주 남았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5년인데요. 내년에 연합회에서 협회에서 지금 꿈꾸시는 목표나 계획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내년에 이제 드디어 네. 제4기 KIF가 출범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년이나 2040년까지로 10년이 더 연장돼서 4기가 네. 될 겁니다. 그래서 4기는 축하합니다. 4기 출전.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4기는 좀 더 시장 친화적이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운영사 입장에서 펀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두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자주 의견을 수렴을 할 겁니다.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더 좋은 모태 펀드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그러면 저는 또 오늘 송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몇 가지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왔던 게 오늘 첫 번째는
이 국내 통신의 발전사를 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KIF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설립됐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KIF가 네.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지난 한 20년간 거의 2배에 이르는 돈으로 불렸고, 근데 그게 꼭 수익률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 KIF에서 목표하신 거는 우리 스타터의 발전, 그리고 이런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또 돈도 2배로 벌리는 네. 이러한 좋은 성과로 돌아왔다. 이런 게 또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이 통신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 회사들이 돈을 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뭐죠? 우리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뜻으로, 네. 좋은 뜻으로 활동면에서 쓰게 네. 이렇게 주신 돈으로 우리 벤처 생태계에 큰 역할을, 큰 힘이 되었죠. 예, 사실 2000년 초반에는 네. 벤처 캐피탈들이 1년에 투자하는 돈이 7천억에서 8천억 네. 이었을 시기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3천억을 가지고 네. 움직이면서 매년 뭐 한 1,000억씩 이렇게 그 벤처 캐피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 벤처 그 생태계가 그래도 네. 벤처 캐피탈들이나 이 벤처들이 그 돈으로 상장도 하고, 그래서 그게 몇백 개의 네. 벤처들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던, 그렇다는 거를 오늘도 네.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드디어 4기가 이제 내년부터 출발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10년 후에는 대체 이 KIF가 어디까지 가 있을 건가? 커져 있고, 예. 네, 어디까지 가 있을 건가? 지금은 뭐 거의 6천억 2배가 되었는데, 그때는 네. 1조가 넘어설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또 커질 것 같고요. 또 오늘 6G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6G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셨는데, 이런 네. 것들을 또 우리 쫄투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어서 네. 새로운 창업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말이 좀 많았네요. 제가 오늘 사회자인데. 자, 마지막 마무리 말씀, 우리 부회장님. 제가 뭐 저희들이 그냥 뭐 들으면서 그냥 뭐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 뭐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정리도 해주시고, 또 마무리 말씀,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KIF를 못 들어보신 분들에게도 되고요. 또 잘 알고 있는 분도 좋고, 어떤 분에게 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 송 대표님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KIF가 코리아 IT 펀드의 약자입니다. 네. 요즘은 K로 시작하면 뭐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는 그 국가의 영역을 떠나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 진짜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4기가 끝나는 204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의 통신과 미래의 통신도 가능할 거고, 그때를 대비해서 또 그 창업자분들께서 과감하게 연구도 해주시면은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월달에 뵙겠습니다. 네, 1월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